교섭에서는 전대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랑 김종성, 김교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 건넸고 전 전 장관은 이에 더해서 명품시계 9점까지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가 해왔던 진술들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으면서 돈 전달은 물론 만난 사실조차 부인을 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은 후에 조사에 응했고 자신의 진술 조서 직접 확인하고 날인까지 했는데도 안내를 갑자기 가해된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외에 추가 물증이 더 중요하겠잖아요. 그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권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이 윤 전 본부장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여러 물증들이 있어서 혐의가 구체화됐던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났다는 날 이 본인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를 적은 걸로 파악을 했고요. 실제로 1억 원이 담긴 상자 사진 등이 윤 전 본부장 부인 휴대폰에서 나왔고 현금 전달 장소도 여의도 중식당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부품 수수 의혹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부시부는 이틀에 걸쳐서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전재수라는 이름이 기재된 2018년 그리고 2019년 통일교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제는 추후 강제 조사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물증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혜린 교수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뉴스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와대 국회가 우리를 수상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치권 로비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도 입수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도 국무회의 500m 오상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4시간 동안 충격 조사했습니다. 김상 기자. 잠시 후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 조사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은 모르는 일이며 나와 상관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는 줄곧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단적 300m 앞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 없이 구체적인 금품이 오가기 힘들다고 보고 한학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평 천정군과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자택,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총 10곳을 이틀간 압수수색했는데 특히 통일교 로비 조직으로 의심되는 천주평화연합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4월 전현직 의원 23명에게 한 총재 자서전을 전달했다. 한 총재가 청와대와 국회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라 했다며 로비 활동 보고회를 연 단체입니다. 당시 이 조직 의장은 한 총재의 며느리 은연아 씨였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 비서실에서 일한 걸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찬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경 관여를 이유로 소속군인 181명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개업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인적 쇄신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서반대를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령을 받아 죽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을 주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는 국군 특전사령부, 수도 방위사령부 등과 함께 1, 2, 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입니다. 개업 6년을 앞두고 지난 2달 동안 방첩사는 소속군이 400명에 대한 근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비상계엄에 관여한 게 확인된 181명을 500m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국회와 소관이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령기 4급 이상 29명을 포함한 31명이 원대 복귀 조치됐습니다.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방첩사 내부에서 근무부대를 바꾸는 등 보직 조정을 했습니다. 300m 앞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앞서 국방부가 내년까지 방첩사 개혁을 마치겠다고 밝힌 이번 조치는 이미 현재 수준의 개편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잠시 후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호석 위원장은 의결서 원문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구민주 기자. 당무감사위가 방송 출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병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하자 당명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당대표에 대한 부적 보도를 했습니다.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무위 질문지와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바닥 왕자를 두고 동조적 행위를 조롱했다고 지적하는 등 당무위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블로그에 의결서 원문을 올리며 대응이 나섰습니다. 의결서에 김 전 최고위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명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무위 결정에 대해 당 쇄신을 요구해온 쪽에서는 비판을,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지지를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참시보다 검찰이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단체 집회에서도 혈전이 벌어지는 등 이어졌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무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밖에 있는 저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저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당무위가 발표를 이룬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개최
정부부처 업무 보고가 생중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던 대왕고래 사업이 제대로 된 경로를 성과 잇따라여 평가가 재검색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궁하자 석유공사 사장 대행의 입에서 채산성 계산이 없었단 말이 나옵니다. 세계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대왕고래 사업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 140억 배럴이 묻혀있을 것이라며 대국민 발표에 나섰던 국내 가스전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등인가 있었잖아요. 그거 보이죠? 대왕고래 대왕고래 거북이잖아. 고래에서 그 고래 그 지역에 계산을 해봤 추산을 해봤을 텐데 제가 보기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네,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변수가 많아 생산 원가 등 계산을 따로 안 했다는 대답에 이 대통령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또 업무보고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공직자들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호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정치적은 언제 하는 자리예요?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무지와 무능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건 도둑놈 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매화 밀반출 전수조사 지시를 받고 이후 공항이 마비된다며 공개 반발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연결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 건강보험 확대적인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가장 구간입니다. 먼저 재원 부족이 걸림돌을 꼽습니다. 김다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생중계 업무보고 초반부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걸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성별과 연령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전체 환자의 43%가 여성인데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1,000만 명에 달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만 현재 건보 적용을 받는 탈모는 엄격히 구분돼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적용 대상이지만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로 정수리나 이마 쪽 머리가 빠지는 탈모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은 탈모 치료약과 모발이식 치료 역시 국가의 비용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할 경우 약값 등 환자 부담은 줄겠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실효성, 재정 규모 이런 거를 추계하는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의사협회는 오늘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우선 급여화하는 게 정부원 측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JTBC 김다솜입니다. 감기에 걸려 수액을 맞다 쓰러진 10살 아이가 받아줄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징표에 빠졌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병원 12곳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한 것처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석한 기자입니다. 부산 한 종합병원에 구태가 들어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통해 간신히 맥박을 회복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감기에 걸렸던 아이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동네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군대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병원 12곳에서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중 나이에게 신통기가 온 겁니다. 자발진한 뒤에 최종 병원을 12시 30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3차례 시도 끝에 받아줄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는 등태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에 있는 이 고등학교로 출동한 119 구급 때도 응급실 뺑뺑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녹는 증세를 보였던 학생은 부산과 경남병원 9곳에서 거절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부처를 추궁했습니다.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이래서 어떡할까요? 시스템 개선 등 현실적 대책을 국무회의에 따로 보고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JTBC 구석탄입니다. 네, 지금부터 4건의 단독 보도를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의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267만 원 중 절반 정도는 상품권과 백화점 소비자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은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윤정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m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후보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고 김 의원이 쓰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이시를 집합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한 특검은 김 의원도 후보에서 최근 피해자로 입건했습니다. 가방 구매 경위를 확인하던 중에 김 의원이 공모한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김건희 씨가 로저비비의 가방과 함께 받은 감사 카드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국민의 김기현 의원이 부인과 공모해 이날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 부인을 조사할 때 이 날짜를 특정해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가방과 함께 전달한 감사카드에 적힌 그 날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이 씨가 김 의원과 공모해 귀국 날짜에 맞춰 가방을 건넸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이 씨 조사에서 미국 행사 기사를 제시하며 이 자리에서 가방을 전달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날 행사는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나서 건넨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대표 선거와 선물 구매 시점이 떨어져 있고 선거 전 김건희 씨를 만나지도 않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입니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JTBC 김지현.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곳에서 가족과 여자친구를 단 영상들이 눈에 비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흡연수가 54만 명, 대식은 60만 건에 달합니다. 당국 측은 신작 전문가라는 의혹을 받는데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수입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폐뉴 사이트의 회원들은 수사를 피할 방법을 공유하고 공권력도 있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동업업체 광고가 방점이 된 한 사이트. 회원 자료실 등 게시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충격적입니다.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전 여자친구 등의 제목, 가족과 여자친구의 몸을 찍은 영상이 가득합니다.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촬영물도 있습니다. 보기 좋다, 부럽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적인 능욕 댓글이 이어집니다. 게시글과 댓글을 쓰면 포인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충격적인 영상을 공유하고 공유하면서 포인트를 얻고 그걸로 무료 콘텐츠에 접근합니다. 과거 17년간 불법 촬영, 리벤지 포르노를 인정하다 폐쇄된 소라넷과 비슷합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추악한 부분은 미공개 신작 게시판. 최근 촬영된 촬영물을 예고하고 호응하고 생산하고 유포하는 중심입니다. 이 사이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윤드로저 사건에 맞춰놓는 겁니다. 윤드로저는 2021년 여성 100여 명의 촬영물을 판매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미공개 영상을 모두 공개한 뒤 재산을 겁니다. 공익 제보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이트가 처음 등장한 건 2022년 중순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올라온 게시물 수는 60만 건에 회원 수는 54만 명에 달합니다. 확인된 유료 충전금만 8,227건, 추적이 어려운 코인 결제 방식입니다. 최소 충전 금액인 3만 원씩만 결제했다고 하죠. 사이트 운영자는 최소 40억 원을 벌었습니다. 불법 사이트와 제휴하고 있어 실제 수익은 훨씬 많습니다. 5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공권력을 비우고 있습니다. JTBC 이장입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400건이 넘는 이번 촬영물이 되셨습니다. 지난달 말에 100건의 촬영물을 더 공개하겠다는 예고까지 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많은데 눈으로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합니다. 이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29일 이 사이트에 곧 공개될 신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예고한다며 캡처한 사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하고 여성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댓글을 달면 선물을 주겠다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아내의 영상, 여자친구의 영상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폐륜적 촬영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은 환호하며 즐겼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오자 기다려진다, 포인트를 빨리 모아야겠다, 얼마를 주면 사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조회수는 4,000회를 넘겼고 5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닉네임 신작 전문가. 사이트 정착기 2023년부터 활동하며 미국의 신작이라는 제목을 붙여 촬영물을 올린 팬이 업로드입니다.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텔레그램을 주면 영상 수천 개를 살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사이트를 거치는 핵심 전문가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바로 신작 전문가이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마 같은 문제는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300m 앞
안중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시위가 중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기 남부경찰서는 전날 수송을 구성하고 잠시 후 바란 안중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소형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3m 높이의 언덕까지 튕겼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잠시 후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대형 화물차와 소형 SUV가 나란히 달리기. 그런데 화물차가 갑자기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우측으로 차선 변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소형의 차량은 휘청거리며 방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도로에서 튕겨져 나간 뒤에 차량은 3m 높이의 영산강 하구뚝길을 넘어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수습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 차량은 타축이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컸고 폐차증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정말 순간에 벌어졌어요.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올라갈 때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인업체 소속의 25톤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제 과실범에서 플러스 고의가 있으면 이제 도저히 고의가 있으면 특가법 도주치상이 되는 거거든요.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불러 사고를 내고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준영입니다. 조금 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 선택했던 학교인데 100명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 얘기입니다. 엄연한 교육기관인데도 허술한 법 때문에 학교가 불법 건축물이 돼버린 겁니다.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0명이 넘는 졸업생이 거쳐간 경기 고양시의 한 대안학교.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23년 만에 불법 건축물 딱지가 붙어 폐교 위기를 맞았습니다. 불법으로 건물 용도를 바꿔 쓰고 있다는 누군가의 신고로 8,6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고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건축물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계속 우리가 거주하는 동안 계속 불법 적용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학생의 자율성이 도 보장된 미인가 대안학교는 용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 정식 등록이 돼 있는데도 이 학교가 존재할 공간이 없는 셈입니다. 제도 사각지대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형이 다니던 대안학교가 좋아 보여 따라 입학했다는 임준희 학생. 산에 가서 놀기도 하고 모래놀이터에서 놀기도 했었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많은 추억이 쌓인 학교가 사라질까 걱정이 가장 큽니다. 정말도 17년째 여기 다녀서 좀 추억이 사라지니까 좀 슬플 것 같아요. 저랑 친구들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학교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교육부에 등록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약 220곳. 대부분 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등록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단지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학교도 다른 학교랑 같이 학교로 취급해줬으면 좋겠어요. JTBC 최현수입니다.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이 1년 새 18%나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인데요. 써봤더니 좋아서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아빠들을 정한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30대 윤광선 씨는 몇 달 전 초등학생인 딸을 위해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같이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막상 쓰고 나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같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꼭 남자라면 해야 된다. 30대 박성규 씨도 올해 초 직장인 아내 대신 딸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 말고는 좀 같이 하기가 어려울 텐데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다 이렇게 크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을 좀 놓치는 것도 아까운 것 같고.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년 전보다 4% 늘며 사상 처음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18% 넘게 늘며 큰 폭으로 뛰었는데 여성은 오히려 1%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29.2%, 3명 중 1명은 남성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부모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10.2%로 늘었습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68%는 대기업 직원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다시 국방 청문회 소식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가 지금은 잠시 종회가 됐고